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10살 터울의 오빠가 있어요. 저희 오빠는 의대 졸업 후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4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안 계셔서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아빠까지 그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힘들고 슬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오빠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빠랑은 나이 터울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잘 지냅니다. 오빠는 저를 많이 챙겨줬고 저도 속으로 오빠를 많이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빠도 워낙 바쁘고 저도 학교 생활이 바빠 얼굴 마주칠 일은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한 번씩 보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눴어요. 오빠는 장난식으로 저는 동생이 아니라 딸 같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잘 돌봐줘야 된다고요. 저도 마음속으론 오빠를 부모님처럼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쁘게 지내며 살 때였어요. 오빠랑 하루는 저녁을 먹는데 오빠가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승무원으로 일한다고 전에 얘기해줬거든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언니가 오빠랑 왜 사귀냐고 할 정도였죠. 어쨌든 그 언니랑 결혼 얘기도 오간다며 미리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더군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언니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언니의 이름은 이수림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언니는 천사같이 예쁜 얼굴로 웃으며 오빠한테 말 많이 들었다고 반갑다고 했어요. 그날 같이 밥도 먹고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너무 사근사근하고 착하더라고요. 저를 엄청 배려도 많이 해주고요. 저는 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오빠가 수림 언니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오빠에게 과분할 정도로 괜찮다고 했어요. 오빠는 새언니로도 합격이냐고 해서 그렇다곤 했는데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사는 집을 어떻게 할까 싶더라고요. 지금 오빠와 제가 사는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오빠에게 명의를 넘겨주고 저랑 같이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얻을 건지 아니면 지금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한테 물어보니 오빠는 지금 집에서 살아야지. 다 같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같이? 당연하지. 오빠한테는 당연해도 언니는 싫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그 정도 눈치와 생각은 있거든요. 오빠야 제가 동생이니까 당연히 괜찮겠지만 언니 입장에선 제가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빠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안 그래도 예전부터 수림이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 나는 결혼하면 동생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수림이도 알아. 괜찮다고 했었어. 그래도 네가 불편해서 그래?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저는 그날 직접 만나본 언니가 착하고 좋아 보여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럼 괜찮아. 오빠는 마냥 괜찮다지만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살아보고 서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기숙사로 나가던가 자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도 혼자서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오빠와 언니는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가족 상견례도 해서 언니네 부모님도 함께 만났습니다. 언니네 부모님은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힘들 텐데도 저한테도 반듯하게 잘 컸다며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원래 결혼식은 5, 6개월 뒤로 하기로 했는데 언니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집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예상보다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와 상의 끝에 결혼 전 먼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로 했습니다. 저보고 괜찮냐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했고요. 오빠는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다 보니 언니와 제가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도 빨리 친해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다 바쁘다 보니 마주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하며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언니가 자기는 결혼한 뒤에도 바로 아기 가질 거라며 다니던 항공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오빠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바빴고 언니도 원래는 비행 스케줄 때문에 집에 잘 안 들어왔는데 일을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내내 집에 있더라고요. 저와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와 부딪혔다기보다 언니가 점차 저를 개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워낙 집순이라 학교 마치면 집으로 곧장 오거든요. 그날도 언니가 있길래 제가 물어봤죠. 언니, 오늘 저녁에 뭐 드실래요? 같이 뭐 시켜 먹을래요? 제 물음에 언니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난 오늘부터 저녁 샐러드 먹을 거예요. 아가씨 알아서 챙겨 먹어요. 아, 알았어요, 언니. 근데 아가씨, 몸 관리 좀 안 해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통통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진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엄청 싸늘한 말투로 그러는 거예요. 네? 대학생인데 옷도 좀 예쁜 옷 입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맨날 그렇게 펑퍼짐한 바지만 입을 거예요? 이거 편해서 입는 건데. 나이도 어리면서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마요. 언니는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언니가 저런 소리도 할 줄 아나 싶었어요. 저는 약간 기분이 상해서 그날 저녁은 대충 먹고 저도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더라고요. 나 지금 집안일 좀 할 건데 거들어요. 뭐 할 건데요, 언니? 나 지금 과제하고 있어서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저를 확 노려보는 거예요. 할 때 같이 좀 해요. 나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언니 뭐 하실 건데요? 냅두면 제가 좀 이따 할게요. 뭐 얼마나 대단한 과제한다고. 지금 할 때 좀 하자고요. 그러면서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좀 벙찌더라고요. 언니만 집안일을 하면 말도 안 합니다. 그 전까지 저도 집에 있으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되는 대로 집안일을 했어요. 딱히 언니가 뭔가를 더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 과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러는 거예요. 언니가 너무 불같이 화를 내길래 저는 좀 무섭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저보고 청소기 돌리고 바닥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빨래 갠다고요. 빨래라고 해봤자 자기 옷 몇 갠데 제가 청소기 돌리고 바닥 다 닦을 동안 핸드폰 만지면서 빨래 몇 개 갠 게 답니다. 결국 저를 다 시키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언니가 왜 저러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생각을 했어요. 그 언니의 본색이 시작된 걸 몰랐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언니는 본격적으로 저한테 짜증을 내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고 어쩌다 대답을 해도 짜증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말을 걸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을 잘 안 하게 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고민을 했죠. 언니가 왜 저러는지, 내가 싫어서 저러는 건지. 근데 웃긴 게 오빠가 집에 오면 안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알던 그 천사 같은 언니로 돌아오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아가씨가 좋아하는 불족발 먹을까? 자기 매운 거 못 먹잖아. 그래도 아가씨가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빙긋 웃는 거예요. 저는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바로 전날에도 저 밥 먹는 것까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혼잣말로 돼지야 뭐야 그랬거든요. 근데 오빠가 있으니까 완전 180도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언니가 오빠랑 있을 때랑 나랑 둘이 있을 때 행동이 아예 다르구나 라는 걸 확연히 느꼈습니다.
희수야, 불족발 먹을래? 아니야. 난 괜찮아. 에이, 아가씨. 오랜만에 오빠 일찍 왔는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나는 샐러드 좋아하다 보니 아가씨 좋아하는 걸 같이 못 먹어줘서 미안해서 그래요. 제 말에 오빠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뭘 같이 먹어줘.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지. 야, 조이수. 새언니 귀찮게 하지 말고 너 알아서 먹어. 에이, 내가 아가씨한테 미안하지. 나도 같이 먹어주고 싶은데 내가 입이 워낙 짧기도 하고 난 저녁을 잘 안 먹다 보니. 그러면서 언니가 막 저를 보며 웃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같이 먹어달랬나요? 가만히 밥 먹는 저한테 돼지니 어쩌니 할 땐 언제고. 저는 그날 너무 황당해서 그냥 오빠랑 언니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왜 저러지?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제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학교 마치자마자 집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자기 친구들 불러서 거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 언니 친구들이 저를 막 훑으며 보는 거예요. 제가 기석 씨 동생이야? 어. 야, 네 말대로 진짜 뚱뚱하다. 막 킥킥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새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새언니 손님 왔는데 인사도 안 하니? 안녕하세요. 저는 기분 나빠서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새언니가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짜증나. 쟤 또 일찍 왔어. 친구도 없고 약속도 없나 봐. 맨날 첫날 저렇게 일찍 와. 너 진짜 짜증나겠다.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제 집에 오는데 왜 눈치를 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몸 안 좋아서 바로 온 건데요.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저 몸 안 좋아서 일찍 왔거든요. 누가 뭐래? 들어가서 자. 저는 새언니가 진짜 왜 저러지 생각하며 일단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눈물도 날 것 같고 서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밖에서 완전 큰 소리로 떠들고 난리치는 거예요.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머리가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이어폰까지 귀에 꽂은 채로 노래를 틀어놓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가 퇴근 후 집으로 왔어요. 제가 나와보니 오빠가 몸 안 좋다더니 괜찮냐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새언니는 죽까지 끓여놨더라고요. 아가씨, 죽 좀 먹어요. 몸 안 좋죠? 와,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자기 친구까지 불러서 저 욕하고 시끄럽게 굴 땐 언제고 오빠가 있으니 죽까지 끓여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언니 뭐지 싶고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있으니 오빠는 의아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죽 좀 먹어. 안 먹을래. 에이, 몸 안 좋을 땐 잘 먹어야 돼. 그래도 새언니가 너 먹으라고 일부러 죽도 끓인 건데. 됐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란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지?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오빠가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대놓고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가 없으면 제 말에 대꾸도 않고 오히려 짜증 부리면서 오빠가 있으면 천사표 그 자체인 겁니다. 저는 언니가 싫어지고 불편해져서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언니는 제 뒤에서 쟤는 살은 좀 안 빼나 하거나 제가 밥 먹으면 또 처먹는 거 봐 라면서 한 소리씩 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정말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순하고 화도 잘 못 내는 편인데 같이 사는 사람이 저러니까 집에 오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친구랑 약속을 잡거나 집 근처 카페에서 전공 관련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때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도 편하게 못 들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그 후였습니다. 언니가 집에 없다고 해서 그날은 일찍 들어가서 제 방에서 뒹굴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언니가 자기 엄마랑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사돈어른도 저를 보더니 미간을 딱 찌푸리는 거예요. 오랜만이네요, 사돈처녀. 학교 안 갔어요? 갔다가 좀 전에 왔어요. 제 말에 언니가 사돈어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말 맞지? 툭 하면 집에 있는다니까? 그러게. 저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 있는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제가 굳은 얼굴로 있으니 저를 지나쳐서 거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 냉장고에서 주스 좀 가져와요. 이제 시키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기분 나빠져서 말했습니다. 제가 왜요? 언니가 하세요. 근데 제 말에 사돈어른께서 무슨 불에 데이기라도 한 양 팔짝 뛰는 거예요. 어머머, 세상에 말하는 싸가지 봐. 저렇다니까? 이봐요, 사돈처녀. 사돈어른이 왔는데 주스 한 잔 주는 게 고가워요? 그게 아니라 부모 없이 커서 저러나? 진짜 싸가지가 없네. 저는 그 말에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저보고 부모 없이 커서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벙쪄 있으니 언니가 저를 밀치고 주스를 챙겨서 자기 엄마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빠한테 다 말할 거라고 저런 미친 여자랑 오빠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사돈어른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집에 들어왔는데 쟤 있으면 짜증나 진짜. 그러게 말이야. 신혼 느낌도 안 나게. 신우사리하게 생겼잖아 너. 쟤는 눈치도 없나 봐. 나가라고 눈치를 줘도 저러고 있다. 생긴 것도 곰 같은데 하는 짓도 저래. 나 같으면 진작에 눈치채고 오빠한테 나가 산다고 하겠다. 그러게 말이야. 지네 오빠가 결혼해서 신혼살림 차리는데 눈치 없이 왜 저러고 있니? 어린 것도 아니고 20살 넘었으면 지 혼자 살아도 될 것을. 저 다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언니의 목적을 알겠더라고요. 언니는 오빠랑 이 집에서 둘이 살고 싶은데 제가 있으니 못마땅한 겁니다. 저렇게 싫어할 거면서 왜 애초에 오빠의 제안에 좋다고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기분으로 있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기생충 같아. 저는 그 말에 도저히 못 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생충요? 말 다 했어요. 이 집 오빠 집이기도 하지만 제 집이기도 해요. 내가 내 집 오는데 언니가 뭔데 그딴 소리래요? 제 말에 언니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야, 너는 눈치가 없니? 오빠가 결혼한다고 신혼살림 차린다 하면 네가 눈치껏 나가야 돼.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내가 왜 나가요? 내 집에서. 엄마, 제가 저런다니까? 언니의 말에 사돈어른도 막 혀를 차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진짜 막대 먹은 것 봐. 막대 먹어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나가세요. 뭐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사돈어른을 떠밀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언니도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손대? 언니도 나가요. 저는 언니도 같이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저의 몸싸움처럼 아웅다웅 하다가 언니가 자기 엄마랑 확 나갔어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거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오빠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새언니하고 장모님 쫓아냈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나보고 기생충이래. 신혼살림에 눈치 없이 껴있대. 수림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그게 말이 돼? 수림이가 왜 그런 소리래? 오빠도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거짓말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 오빠마저 제 말을 안 믿자 진짜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오빠한테 그냥 끊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오빠마저도 제 말을 안 믿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말도 안 믿는 오빠한테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떨어져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전화해서 그냥 나가 살 거라고 방 하나 구해달라고 말했어요. 오빠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그러는 거예요. 희수야, 너 진짜 왜 그래? 나 가뜩이나 요새 바쁘고 정신없는데 너까지 왜 이래? 뭘 왜 그래? 오빠는 내 말 믿지도 않고 언니가 나랑 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 희수야, 수림이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정 많고 착한 앤데 너도 엄청 좋아하고. 그거 믿지 마. 오빠 없을 때 나한테 툭 하면 돼지라 그러고 집안일 시키고 자기 엄마까지 불러와서 나보고 기생충이래. 눈치도 없냐고. 수림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해? 나랑 같이 사는 게 싫으니까. 희수야, 진짜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오빠도 내 말 안 믿네. 됐고, 나 나가서 살 거야. 방 좀 구해줘. 뭘 나가서 살아. 위험해서 안 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나 미치겠다니까? 그럼 일단 내가 수림이랑 얘기 좀 해볼게. 오빠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기도 싫어서 당분간은 친구네 자취방 가서 지냈어요. 그런데 오빠가 전화가 와서 다시 집에 돌아오라고 수림이랑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들어오기 싫었는데 오빠가 하도 부탁을 해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빠랑 언니랑 둘러 앉았는데 언니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가씨가 나한테 섭섭한 게 좀 있었나 봐요.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열받아서 소리까지 질렀어요. 쇼하지 마세요. 이래놓고 오빠 없으면 나한테 욕하고 무시하려고요? 제 말에 오빠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수림이는 잘 지내보자고 이러는데 너 왜 자꾸 이래? 내가 말 지어내는 것처럼 보여? 제 말에 언니가 또 생쇼를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내가 맘에 안 드나 봐. 오빠 아내 될 사람으로. 저도 그 말에 소리 질렀죠. 언니가 내가 맘에 안 들겠죠. 같이 사는 것도 싫고. 내가 혹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가주겠다고요. 둘이서 살라고. 대신 이 집 아빠가 오빠랑 나랑 같이 준 거니까 나는 나 혼자 살 집만 따로 구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오빠가 돈만 내. 희수야. 저는 미칠 것 같은 기분에 다시 제 방으로 갔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억울하고 세상에 제 편 하나 없고 진짜 괴롭더라고요. 저는 그 후에 저 혼자서 집을 알아봤어요. 집에는 잘 안 들어가고 친구 집에서 신세를 주로 졌죠. 오빠 연락도 잘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놔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잠깐 갔는데 오빠가 마침 들어왔더라고요. 너 집에 있었네? 뭐 가지러 온 거야? 친구 집에서 고만 살고 들어와. 내 말은 하나도 믿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들어오래. 오빠는 그 여자 실체를 하나도 몰라. 야, 그 여자라니. 저는 말을 말자 싶어서 이를 뿌드득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량 입차 안내 문구가 들렸습니다. 언니 차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오빠한테 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오빠 와이프 될 사람 실체가 어떤지 보여줄게. 방에 들어가 있어봐. 오빠는 한숨을 쉬더니 일단 알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오빠의 신발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살짝 방문도 열어놨어요. 잠시 후 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아, 너 뭐야? 너 집에 있었어? 저는 걸려들었구나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는 가방을 자기 방에 갖다 놓으며 말하더라고요. 친구 집 가서 쳐 살지. 여긴 또 왜 또 기어 들어오니? 너 없으니까 세상 좋은데. 저는 오빠가 잘 듣고 있겠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저 방 구해서 나갈 거예요. 제 말에 언니가 막 웃더라고요. 잘 생각했네. 돼지 같은 게 눈치도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야 눈치가 좀 생겼나 봐? 야, 비싼데 하지 마라. 저는 일부러 언니에게 말했죠. 근데요, 언니.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어요? 너 같으면 좋겠냐? 근데 왜 오빠한텐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의 행동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제 말에 언니의 눈이 희번뜩하게 빛나더니 막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오빠가 방에 있는 걸 눈치챘나 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을 뺏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쓸데없는 말 걸어? 너 녹음하는 거지?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함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야, 이거 비번 풀어. 그러면서 제 폰을 막 저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저는 일단 비번을 풀어줬습니다. 제 폰을 막 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녹음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주세요, 이제. 쓸데없이 대가리 굴리나 했다. 근데 폰을 돌려주며 그러더군요. 야, 근데 너는 생긴 것도 찐따 같은 게 폰 배경도 이런 거 해놓니? 저는 그 말에 진짜 화가 났어요. 제 폰 배경이 저희 가족 사진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 엄마도 다 같이 찍은 사진이요. 말 다 했어요? 야, 이딴 거 해놓지 마. 누가 보면 너 부모 다 있는 줄 알겠다. 너 고하잖아. 그 말에 저도 못 참고 머리끄덩이라도 잡으려는데 갑자기 오빠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요. 언니는 갑자기 튀어나온 오빠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자기야, 자기가 왜 거기서... 오빠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언니에게 다가가서 손을 확 올리더라고요. 언니는 엄마야 소리 지르며 얼굴을 확 막았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가까스로 막았고요. 너 말 다 했어? 뭐? 돼지 같은 게? 대가리를 굴리지 마. 고아야? 오빠는 너무 화가 나서 식탁에 있는 과일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오빠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녹음 걱정만 했지 오빠가 방에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더니 오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오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다 들었는데 오해? 너 내가 없을 때 희수한테 이랬니? 내가 방에서 듣는데 소름이 끼쳐서.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내 앞에선 그 착한 척을 해놓고 뒤에서 내 동생한테 뭐가 어째? 아니, 제가 함정을 만든 거야. 내가 다 들었다고 미친년아. 흥분한 오빠가 막 소리를 지르자 언니도 막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럼 그 말도 다 사실이네? 너네 엄마 데리고 와서 희수한테 기생충이니 뭐니 한 거. 네 친구 데리고 와서 희수 보고 돼지니 뭐니 한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됐는데도 거짓말 할래? 기생충? 어따 대고 기생충이야. 이 집 희수 집이기도 해. 근데 내 동생 쫓아내려고 그딴 소리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희수한테만 뭐라고 하고. 오빠는 말하다가 북받쳐 오르는지 눈물을 그렁그렁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오빠의 모습에 눈물이 나려고 하고요. 오빠는 언니를 노려보며 그러더라고요. 막말로 결혼하면서 10원 한 장 안 해오는 네가 기생충이지 어따 대고 기생충이래. 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언니네 아버지가 사업하다 빚이 엄청 생겨서 언니는 결혼할 때 해올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거든요. 언니 버는 것까지 다 빚 갚는 데 썼다고요. 그래서 오빠가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집도 있고 가재도구도 다 있다고 한 거였습니다. 오빠 말에 언니는 빌다가 오빠가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 그제야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오빠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펑펑 울고요. 미안해. 네 말 안 믿어서. 저런 여자일지 상상도 못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너 잘 부탁한다 했는데 미안해. 오빠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제 말을 안 믿는 오빠를 보고 너무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막상 오빠가 미안해하며 우는 걸 보니 저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와 한참 울고 멍하게 있을 때였어요.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돌아가시니까 나도 뭔가 내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혼을 좀 서두른 것도 있었어. 수림이가 착하고 너한테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 너랑도 엄청 가깝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제가 저런 앤지 꿈에도 몰랐다. 오빠 앞에서는 절대 안 그런 척 했는데 오빠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네가 나한테 말했을 때 네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네가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했을 거야. 섭섭했는데 이제 괜찮아.
그렇게 오빠와는 눈물의 화해를 했습니다. 오빠는 그날 저녁 언니네 짐을 싸서 다음날 언니네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오빠가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언니한테 전화 오고 언니네 부모님도 전화가 오고 한동안 난리였습니다. 의사 사위 얻을 생각에 온갖 착한 척은 다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결혼이 파토나게 생기니 처음에는 막 잘못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 딸 농락한 거냐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난리쳤어요. 하지만 오빠가 오히려 딸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도리어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오빠 말을 들으니 나중에 그 언니네 부모가 부모 없는 것들이라고 욕했다더군요. 오빠는 그 말에 열받아서 당신들 같은 부모는 없는 게 낫다고 화냈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 끝에 오빠의 결혼은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오빠는 그나마 진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하기 전에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미친 여자가 새언니가 될 뻔했지만 오빠가 그 전에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결혼 전에 알게 된 것도 어쩌면 저희 엄마 아빠가 결혼을 막게 하려고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빠는 앞으로는 여자를 못 믿겠다며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빠에게 좋은 아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빨리 얻고 싶었다는 오빠의 바람처럼 그런 미친 여자 말고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새언니로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